다시 새벽 3시입니다.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들리시나요? 눈꺼풀은 무거운데 머리는 환하게 깨어 있으시죠? 딱 3초만요. 손가락 끝으로 여기만 눌러보세요. 지금부터 20분만 함께하면 오늘 밤 당신의 침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어르신들의 잠 못 드는 밤을 연구한 한의사 이안나입니다. 지난주에만 15분의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새벽 2시면 눈이 확 뜨는데 다시 잠들기까지 2~3시간이 걸려요. 낮에도 피곤한데 밤에만 되면 머리가 맑아져요. 약 먹기는 무서우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말씀들이 마치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40분이 당신의 수면 인생을 바꿀 겁니다. 먼저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뒤척이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한 기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가락과 올바른 호흡법,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귀 뒤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목과 머리가 만나는 경계선 말이에요. 거기에 손가락이 쏙 들어가는 작은 오목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이 밤마다 깨어나는 뇌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자연 수면 스위치예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치료한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15년간 새벽 2시가 되면 시계 맞춘 듯 눈이 떠지셨어요. 그때부터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낮에는 졸음에 시달리셨죠. 하지만 이 방법을 배우신 후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엔 30분 단축, 일주일 후엔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풍지혈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이 모이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현대의학으로 설명하면 이곳은 목과 뇌를 잇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부위가 긴장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결국 수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잡으세요. 의자에 앉으시거나 베개를 너무 높지 않게 해서 누우셔도 됩니다. 양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을 귀 뒤, 목과 머리 경계 부분에 대보세요. 살짝 들어간 자리가 느껴지시나요? 그곳을 찾으셨다면 이제 숨을 코로 길게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이제 숨을 내쉬면서 그 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요. 3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들숨 날숨에 맞춰서 6번 반복하세요.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압 공이나 말랑한 폼롤러를 벽과 목 사이에 놓고 아주 천천히 좌우로 굴리듯 5번에서 10번 정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아프지 않게입니다. 깊게 누르되 부드럽게.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세요. 지금 따라 하셨나요? 목 뒤가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그게 바로 긴장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면 뇌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귀 뒤 오목한 자리를 3초씩 눌러주면 이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이 깊어집니다. 몸은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비로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수면은 안전 신호 위에서만 시작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스위치를 함께 켜야 해요. 바로 호흡입니다. 한쪽 손을 배 위에 올려보세요.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초, 잠깐 멈추고 2초, 내쉴 때는 6초, 배가 들어가면서 후 하는 소리가 날 만큼 길게 내쉬세요. 이걸 딱 10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왜 이런 호흡법이 잠에 도움될까요? 길게 내쉬는 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압이 내려가며 뇌파도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짧고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긴장시키고 깨어있게 만들죠. 지압과 호흡은 세트입니다. 꼭 같이 해야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 비우기입니다. 혹시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시나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애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집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걱정들이 뇌를 깨워놓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침대 옆에 작은 메모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걱정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걱정 옆에는 내일 할 일을 한 줄씩만 간단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검사 걱정 마이너스 내일 오전 9시 검사 받기, 자녀 걱정 마이너스 내일 저녁 안부 전화하기, 집 수리 걱정 마이너스 내일 견적서 2곳 더 받아보기. 이렇게 적는 순간 뇌는 이건 내일 처리한다로 분류하고 머릿속 회전하는 생각들이 멈춥니다. 30초면 끝나는 밤을 가볍게 만드는 의식이에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68세 박철수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시느라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침대에 누우면 이것저것 생각나서 새벽까지 뒤척이시곤 했죠. 하지만 걱정 노트를 쓰기 시작한 후, 아,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안도감이 드시더래요. 덕분에 훨씬 빨리 잠들 수 있게 되셨죠. 여기까지가 밤에 하는 3가지 핵심 방법이었어요. 지압, 호흡, 걱정 비우기. 하지만 좋은 잠을 위해서는 낮 시간 준비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저녁 루틴 바꾸기예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휴대폰은 서랍에 넣으세요. 대신 종이책을 10페이지 정도 읽어보세요. 역사책이면 더 좋습니다. 왜 휴대폰이 문제일까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 수면제거든요. 또한 휴대폰의 각종 정보들은 뇌를 자극해서 깨어있게 만듭니다. 뉴스, 영상, 메시지들이 모두 뇌에게는 아직 잠들면 안 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등도 중요합니다. 형광등보다는 노란색 스탠드를 켜세요. 밝은 흰색 불빛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카페인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피하세요. 아니야, 나는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잠 잘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잠이 온다고 해서 좋은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카페인은 깊은 잠을 방해해서
자주 깨게 만들거든요.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세요. 상추 한 줌과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해요. 단맛이 당기시면 바나나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과식, 특히 기름진 야식은 밤의 적이에요. 소화 때문에 몸이 일을 해야 하니까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거든요. 다섯 번째는 아침 준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10분간 보세요. 날이 더우면 창가에서라도, 동네 마트에 가면서라도, 복도 창가에서라도 꼭 자연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낮이라고 각인시킵니다. 이 각인이 있어야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와요. 낮의 리듬을 바로잡아야 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후 2시 이전에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단 30분을 넘으면 안 되고 오후 3시 이후는 절대 피하세요. 여섯 번째는 근육 스위치입니다. 낮에 몸을 1%만 더 써도 밤이 깊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10번씩 3세트, 벽 밀기를 10번씩 3세트, 까치발 들기를 20번씩 2세트. 이 정도면 충분해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세요. 근육이 적당히 피곤해야 잠이 답장을 보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건 운동이 아니라 생활 활동이에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설거지할 때 까치발로 서기, 빨래 널면서 어깨 돌리기, 텔레비전 보면서 발목 돌리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밤에 깊은 잠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밤 취침 직전에 할 완전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어깨를 5번 크게 굴려주세요. 앞으로 5번, 뒤로 5번. 귀 뒤 오목한 자리를 찾으세요. 양쪽 엄지로 3초 지압을 6세트. 숨을 들이마시고 눌러주고 내쉬고 배호흡을 10번 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2초 참고 6초 내쉬기. 라벤더 향이 있으시면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없으시면 깊은 숨으로 대신하세요. 방 불은 30%만 남기고 끄세요. 누운 후에는 혀끝을 윗잇몸 뒤에 살짝 붙이고 툭 힘을 빼보세요. 혀의 긴장이 풀리면 턱과 목이 같이 풀립니다. 여기까지가 3분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저녁에 커피를 마신다. 침대에서 폰을 20분 넘게 본다. 낮에 한 번도 햇빛을 보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지압이 잘 들어도 내일은 다시 흐려질 수 있어요. 밤의 문제는 낮에 고쳐야 합니다. 낮의 선택이 밤의 깊이를 만들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까? 혹시 본인이 열이 많은 체질인지, 손발이 찬 체질인지 아시나요? 열이 많으신 분은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손목과 발목만 3분간 담그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킬 수 있어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은 따뜻한 수건으로 배와 발바닥을 2분간 덮어주세요. 체온을 편안한 가운데로 모아놓으면 지압의 효과가 오래 갑니다. 이제 일주일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3초 지압과 호흡, 걱정 노트, 종이책 10페이지. 화요일, 목요일은 위 루틴에 더해서 의자 일어나 앉기와 까치발 운동. 토요일, 일요일은 같은 기상시간 유지하고 아침빛 10분은 꼭 보기.
매일 체크할 것은 4가지예요. 빛, 카페인, 지압, 폰 오프. 이 4가지 빈칸이 줄수록 밤은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로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잠 패턴이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좋은 잠은 가능합니다. 제가 치료한 80세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개선되셨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3주 후에는 젊을 때보다 더 잘 잔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50에서 60%가 좋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하면 자주 깨게 됩니다. 베개 높이도 확인해 보세요. 목이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 근육이 긴장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해도 문제예요.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는 적당한 탄성이 있어야 해요. 만약 지금 사용하시는 매트리스를 바로 바꾸기 어려우시면 얇은 토퍼나 매트리스 패드를 올려서 조절해 보세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면에는 렘수면과 놀렘수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꿈자는 잠과 깊은 잠이에요.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자주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깊은 잠의 비율을 늘릴 수 있어요. 특히 지압과 호흡법은 뇌파를 안정시켜서 깊은 잠으로 빨리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여전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콧거리가 심하거나 낮에도 지나치게 졸리거나 자다가 숨이 훅 끊기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안전한 첫걸음이지만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돼요.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시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병행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마음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우선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몸이 편해야 잠도 편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지압을 깜빡했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또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으니까 일주일 중 5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첫날부터 완벽한 잠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어제보다 10분 일찍 잠들었네.
새벽에 한 번만 깼네. 아침에 좀 더 개운하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수면은 단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거든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밤 체크리스트를 기억하세요. 빛 마이너스 아침에 햇빛 보기. 지압 마이너스 귀 뒤 3초씩 6번. 호흡 마이너스 426 호흡법 10번. 폰 오프 마이너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걱정 노트 마이너스 오늘 걱정 3개 적기. 5글자로 외우면 빛이 오픈 것. 간단하죠? 혹시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오늘도 뒤척이고 계실 다른 분들에게 나도 이렇게 해서 잤다는 희망이 됩니다. 구독도 눌러두시면 앞으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수면 통증, 운동 관련 실용적인 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경험을 나눠주세요. 지압을 몇 세트 했을 때 가장 편했는지, 낮에 어떤 걸 바꿨더니 밤이 달라졌는지,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답글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영상을 끄지 마시고 바로 한 세트 더 해보실까요? 귀 뒤 오목한 자리에 엄지를 대고 3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제 길게 내쉬세요. 오늘 밤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그렇게 깊이 주무실 겁니다.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 개운한 얼굴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